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속성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보이시는 블로그 주소 참고하시고요. 밑에 무료 교재 신청 요 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매운탕 캐드에서 익히 그 속성창에 대해서는 잠깐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는 건지는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속성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는요 ch 엔터. 자, ch 엔터가 되겠습니다. ch. 자, 다시 ch 엔터. 자,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립니다. 처음에는 이 창이 이렇게 쬐끄맣게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 요 막대기 있죠. 요 막대기를 꾹 눌러서 이쪽으로 밀어 넣으면은 쏙 들어갑니다. 여기를 꾹 눌러서 왼쪽으로 가서 쏙 들어가면 손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오른쪽 가장자리에 갖다 두면 화살표가 뜹니다. 화살표 뜰 때 꾹 눌러서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속성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몇 가지를 좀 그려놨습니다. 라인하고 뭐 서클, 아크 이런 것들 그려놨고 뭐 텍스트도 이제 미리 기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속성창에 대해서 익히 아시는 분도 꽤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부터 설명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속성창 가장 위에 속성창 가장 위에 보면은 요 부분. 자, 이 부분을 보통 분들은 잘 안 보세요. 이 부분이.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장 위에 중에서도요. 왼쪽 부분을 보면 이제 No Selection이라는 이제 창이 하나 이제 보입니다. No Selection.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라인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라인을 선택하시면 왼쪽에 라인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얘는 속성이 라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취소하고요. 요거 아크 클릭하면 얘는 속성이 아크입니다. 자, 내가 선택하는 게 아크인지 라인인지 뭔지 알려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자, ESC. 자, 이것도 아크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클릭해봤더니 얘는 아크가 아니라 스플라인이구나. 이거는 SPL 스플라인 명령으로 그린 도형이구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선택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 요것도 한번 잡아볼까요? 클릭하면 요거는 서클이고, 그쵸? 자, ESC 종료하시고요.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명칭이 라인, 아크, 스플라인, 서클 이렇게 떴는데 만약에 서로 틀린 속성을 이렇게 가지잖아요. 라인을 잡고 아크를 잡으면은 여기서 표현을 못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올이라고 해버려요. 올. 객체는 몇 개인지는 선택해줘요. 두 개를 선택했구나 라고 말은 해주는데 얘가 라인인지 아크인지 뚜렷하게 말을 안 해줘요. 섞였기 때문에 같은 속성을 가진 것들만 이제 라인이다, 뭐 아크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서로 틀린 속성을 가진 놈들은 이렇게 올이라고 표현됩니다. 즉 선택했을 때 여기 올이라 뜬다 그러면은 서로 틀린 속성을 가진 게 두 개 이상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제로 제가 여기 라인을 좀 여러 개 그려놨는데요. 자, 라인만 내가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라인 5개가 잡혔다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다 라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잡아볼까요? 라인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올 9개. 분명히 내가 라인만 잡은 것 같은데 갑자기 라인만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라인이 아니라 올이라 떴습니다. 그럼 이 라인 중에서는 일반 라인이 아니라 폴리선일 확률이 있는 놈이 하나가 있다. 또는 두 개가 있다. 뭐 몇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섞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폴리라인이 있는 거죠. 폴리라인.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제가 개수가 뭐 몇 개 안 그렸지만 뭐 많게는 몇십 개를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폴리라인이 어딘지 찾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해서 저는요. ESC 일단 했습니다. 좀 빨리 찾는 방법은요. 바로 여기 위에 옆쪽으로 쭉 보시면 요거. 제가 이제 매운탕 캐드에서 신속 선택에 대한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신속 선택 버튼입니다. 자, 그걸 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신속 선택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걸 안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요 속성창에도 신속 선택 버튼이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신속 선택 버튼 누릅니다. 퀵 셀렉트. 자, 이렇게 퀵 셀렉트 창이 뜨는데 이 중에서 제가 라인 중에서 폴리라인이 어딘지 궁금해요. 그러면은 먼저 오브젝트를요. 여기 보면 폴리라인이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폴리라인을 찾겠다. 자,
근데 어떤 유형으로 찾겠느냐? 지금 현재 라인 같은 경우는 실선이죠, 실선. 그렇기 때문에 라인 타입으로 이렇게 놓고 라인 타입으로 놓고 밑에 보면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했고 이퀄 같다. 같은 걸 찾아라. 뭐랑? 밸류 값이 실선인 거,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지금 보면 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중심선 같은 건 없잖아요. 그냥 실선이니까 전부 다 그냥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는 걸 찾아라. 그리고 오케이 한번 때려볼까요? 그랬더니 여기 하나 딱 찾아져요. 보니까 아하, 이놈이 보니까 왼쪽에 폴리라인이 딱 뜨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ESC 종료 X 엔터로 얘를 폭파하면 되겠네요. 폭파하면은 클릭해 보시면 라인이 하나 뜹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아까처럼 드래그로 이렇게 드래그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역시나 이번에는 올이 아니라 라인으로만 여러 개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그 속성창에서 가장 위에 이 부분을 잘 안 보시는데 이 부분이 조금 유용한 기능이 있다는 거. 이걸 좀 유용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언제 이걸 많이 쓰냐면요. 제가 이제 ATC 자격증 시험이라고 도면 검도를 많이 해드리는데 ATC 자격증 시험 검도를 하다 보면은 그 조건으로 폴리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폴리선이 있으면 이제 감점 사항이거든요. 반드시 선을 분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그냥 육안적으로 보면은 폴리선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찾는 방법으로 신속 선택으로 좀 많이 찾아서 이 부분은 폴리선이구나 내가 이제 찾아서 알려드리죠. 이 부분은 폴리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아서 그렇죠?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신속 선택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좀 몇 가지 더 설명드릴까요? 자, 위에 보면은 신속 선택 버튼 요거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근데 이제 신속 선택은 제가 매운탕 캐드 그 강의를 보시면은 이제 그 제목으로 신속 선택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한 번 더 보시길 이제 권장드리고요. 지금 이 강의에서는 이제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서클을 찾고 싶어요. 서클.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타입을 서클로 놓습니다. 서클. 자, 서클로 두시고요. 뭐랄까, 레디우스를 찾겠습니다. 레디우스. 자,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이퀄 같다. 5. 자, 5하고 같은가? 반지름 값이, 레디우스 값이 5하고 같은 걸 찾아라.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도면에서 갑자기 사장님이 오더니, 야, 5짜리 원이 전부 다 7로 키워야 된대. 근데 5짜리 원이 몇십 개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는지 육안으로 확실하게 내가 찾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신속 선택으로 5짜리 원을 찾겠습니다. 자, 그럼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잡히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런 원들은 5가 아니다. 그쵸? 선택이 안 되니까 5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5짜리 원이 하나, 둘, 셋, 4개, 5, 6개가 5짜리 원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정확하게 이제 왼쪽에 속성창에서 이제 잡힌 걸 확인하고, 레디우스 값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속성창은 이렇게. 레디우스가 5. 지름은 10mm가 되겠더라. 이렇게. 이렇게 속성창이 이런 기능이에요. 이놈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ESC입니다. 이거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 좀 유용합니다. 이거 상당히. 그렇죠? 자, 요거 이제 신속 선택은 이런 식으로 조금 몇 가지를 한번 다뤄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ESC 종료하시고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라인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라인. 자, 라인을 선택하면은 라인에 대한 정보값이 나옵니다. 속성창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아래쪽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내가 선택한 요 선에 대한 정보값, 컬러는 이렇게 바이레이어, 레이어를 따라가는 색깔. 아마 요놈의 레이어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레이어 명칭은 0번으로 되어 있다. 0번 레이어로 되어 있다. 이거 알 수 있겠고요.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게 1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실선한테는 의미가 없는 항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라인 타입 스케일 이거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ESC 하고요. 중심선 선택할게요. 중심선. 자, 지금 보면 중심선을 선택하면은 마찬가지 여기에서 컬러는 빨강색인데 바이레이어, 레이어를 따라가고 있고 레이어가 센터 레이어. 센터 레이어인데 색상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구나. 라인 타입은 여기 보시면 이제 중심선. 선의 형태를 보면 이제 그 센터선으로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실선이 되는 거죠. 실선 컨티뉴가 그렇죠?
센터는 센터선이고 이렇게. 근데 지금 센터로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이 레이어로 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레이어를 바꾸면 자동으로 같이 바뀌는데 강제로 이렇게 센터로 바꾸시면요 다른 레이어로 바꿨을 때 센터선이 바뀌지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뭐 색상이나 이런 거 바뀌겠지만 항상 이렇게 바이 레이어로 해놓으셔야만 요 센터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로 혹시라도 바꾸게 되면 같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선의 형태가. 그럼 이제 이 센터선 같은 경우는 선의 간격이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선의 간격들이 있는데 이 선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 이 지금 너무 넓어 보여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게 바로 라인 타입 스케일이다. 이게 현재 1인데요. 이거를 0.5 엔터합니다. 0.5. 0.5 엔터인데 살짝 바뀐 거 보이나요? 간격이 조금 더 촘촘해졌어요. 잘 보세요. 0.2. 더 촘촘해졌죠? 지금 보면 간격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ESC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오른쪽하고 비교해 볼게요. 오른쪽은 여전히 선택을 하지 않는 요놈은 여전히 넓어요. 상당히 넓죠. 간격이. 그런데 왼쪽에 요거는 상당히 좁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속성창은 내가 선택한 것만 바뀐다는 이 특징이 있죠. 이게 LTS라 하는데 이 라인 타입 스케일 이게 단축키가 LTS가 있어요. LTS 이게 단축키. 자 해볼까요? 자 LTS 엔터 하면은요 컨트롤 Z로 돌려놓고 해볼게요. 원래대로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LTS 해보겠습니다. LTS 엔터. 자 LTS 엔터 하면은 밑에 스케일 값이 1로 나오는데 이거를 0.2로 바꿔볼까요? 0.2 엔터. 자, 근데 바뀌었어요. 0.2로. 10분의 2로 이제 축소가 된 거죠. 굉장히 촘촘해졌어요. 보시면은.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졌어요. 근데 얘만 바뀐 게 아니라 얘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같이 바뀌었죠. 저기 이제 L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령어로 쓰는 요놈은 이 화면에 있는 게 전체가 다 바뀌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이제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어느 특정 객체만 조금 촘촘하게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객체는 반대로 더 간격을 좀 넓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객체별로 좀 틀리게 두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요 속성창을 이용해서 원하는 객체만 선택을 해서 요 라인 타입 스케일을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이 속성창의 이제 큰 개념은 내가 선택한 것만 바뀔 수 있다. 꼭 이 라인 타입 스케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색상도 그렇고 선의 종류도 그렇고 그렇죠? 기타 등등 내가 선택한 것만 바꾼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속성창의 큰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원하고 원을 선택하면은 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뭐 보면 레디우스 값이라든가 다이멘트 값이라든가 이렇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영어로 표시된 이건 다양함이라고 이제 뜻하는 건데 반지름 값이 또는 지름 값이 다양하다. 서로 틀린 반지름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딱 선택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요놈에 대한 반지름 값이 딱 나오죠. 지름 값하고 그렇죠? 자, 보시면 반지름 이제 하나만 선택하면은 다시 한번 선택해 봤으면 이렇게 레디우스 값이 28. 반지름 28이다. 그런데 여기 레디우스 값 28을 제가 여기서 15 엔터 하면은 이렇게 15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수정이 됩니다. 유용하죠. 그럼 이거 약간 응용 들어가 볼까요? 응용. 자, ESC. 신속 선택. 상단에 보시면 신속 선택을 눌러서 서클 그리고 값은 레디우스 이퀄의 밸류 값은 5. 자, 5짜리 이렇게 아까 찾았어요. 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 레디우스 값이 5다라고 나오죠. 요거를 15 엔터. 15 엔터 했더니 지름은 30이 되고 전체가 다 동시에 바뀔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속성 값을 좀 속성창을 이용하시면은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크도 마찬가지겠죠. 아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레디우스 값이 55.6874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 하면 이렇게 같이 커진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또 이제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 앵글하고 엔드 앵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시작점, 이 시작점의 각도가 센터로부터 62도, 그렇죠? 센터로부터 이게 이제 수평인데 센터로부터 62도인 지점에 있고 엔드 포인트는 이제 요게 되겠죠. 요거는 0도로부터는 요 각도를 141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약간 응용하면은 스타트 앵글을 0,
스타트 앵글을 0, 잠시만요. 스타트 앵글이 0, 그리고 엔드 앵글을 180 쓰고 엔터 하면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죠. 중심점을 기점으로 0도와 180도에 스타트하고 이렇게 엔드를 놓을 수 있겠습니다. 뭐 꼭 스타트 엔드를 0하고 180이 아니라 특정 각도를 쓰게 되면은 수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말 나온 김에 뭐 무브를 해도 되는데 뭐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이놈의 중심을 찍어서 이렇게 원하는 점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갖다 놔도 되고. 근데 요거를 좌표값을 이용해서도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조금 비효율적이긴 한데 지금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를 선택해 보면은 여기 보면 왼쪽에 센터의 x 값과 y 값이 있습니다. 센터의 x랑 y 값이 이렇게 있어요. 78.5916. 그러니까 원점 절대좌표입니다. 이거는 절대좌표. 여기가 절대좌표 원점인데 여기서부터 x가 78.5926 이렇게, 그리고 y는 이렇게 189.6273이다. 이 위치가 절대좌표 원점으로부터 78.5926과 세로는 189.6273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는데, 뭐 얘랑 같은 지점으로 갖다 놓고 싶다 이 점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간 응용이 들어갑니다. ESC를 하시고요. 요 선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 선을 클릭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 XY와 엔드 XY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스타트 XY가 여기고 엔드 XY가 여기 있습니다. 스타트 XY는 요 값이고 엔드의 X1이 요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엔드의 X 값이 227.3143이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종료, 그리고 원을 선택하시고 원의 센터 X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ESC 요 선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이번에는 엔드의 Y 값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ESC 원을 선택하고 센터의 Y에다가 컨트롤 V 엔터,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이런 기능이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요런 것들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어느 경우냐면요. 그 출력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출력할 때. 보통 이제 회사에서 도면을 놓을 때 어떻게 놓고 쓰시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그 파일 하나에 여러 개를 두시고 쓰시더라고요. 좀 그림은 내가 안 그리고 이제 테두리만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뭐 여기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두 번째 얘를 출력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전체 출력하는 거 이제 원하는 것만 골라서 이제 출력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가 이제 타겟을 요거를 오늘 출력해야겠어. 이렇게 출력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은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요 놈을 선택을 해보니까 포지션이요. 스타트가 X가 36.783이고 포지션 Y가 46.8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잠시만요. 메모장을 좀 하나 열었고요. 제가 이제 예제로 다른 거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지금 테두리 선이고 도면을 이제 안에 다 그렸다는 가정하에 오늘 뭐 이거를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밑에 있는 가로선 하나 잡으면은 스타트 포인트 요 지점에 이제 좌표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할게요. 스타트 XY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리고 엔드는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엔드 값이 지금 스타트 요 값은 제가 그 요선을 선택했을 때 스타트 값이 요 값이잖아요. 지금 내가 요선을 선택하고 엔드 값 요거를 지금 찾고자 하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은 엔드 값이 요 놈이죠. x가. 그리고 스타트가 왜 똑같지? 잠시만요. 얘는 렉탱글로 그렸기 때문에 x가 요게 아니라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애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요 지점이기 때문에 스타트 값을 입력하면 돼요. 스타트 x가 요거고 그리고 스타트 y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점이 요 선의 스타트가 되겠고요. 여기는 좌표값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스타트고 어디가 엔드인지는. 이렇게 되겠죠. 렉탕글로 그려서요. 렉탕글. 렉탕글로 그리면은 순서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요 가로선은 이 가로선에서는 스타트가 여기고 요 세로선에서 스타트가 밑에고 여기 가로선도 스타트가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뭐 지금 내가 출력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출력할 때 이제 이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저 컨트롤 P죠. 컨트롤 P 누르시면은 설정창 나와서 뭐 프린터 기종, 저는 뭐 프린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DW2 PDF 하면 이제 PDF 파일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용지는 그냥 A4 용지로 두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와터플롯에서 이제 윈도우를 잡아요 우리가. 윈도우 이게 테스트 해봤더니 여기 윈도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원하는 점 이제 왼쪽 하단 찍고 오른쪽 상단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 센터드 플롯에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출력했더니 약간 틀어진대요. 테스트 해봤더니 어느 업체에서 정확히 안 맞더라. 약간은 틀어지더라. 그래서 그러신 경우에는 요 방법을 써봐라. 그래서 요 방법을 써봤더니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윈도우를 클릭을 해요. 일단 윈도우 한번 썼기 때문에 여기 버튼이 나와 있죠. 윈도우를 클릭하면은 보통 첫 번째 점을 찍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점을 찍지 말고 요 값을 써주는 거예요. 1997 0794 1782 요걸 써주는 거죠. 이렇게 1997.0794 1782 그러니까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좌표인 지점 요 점이 요 좌표값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드래그로 이렇게 드래그로 컨트롤 C 해서 요 밑에 명령행 창에 커서를 두고요. 클릭해갖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엔터 잡혔어요 지금 보면. 그쵸? 엔드 포인트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놈을 콤마 이렇게 요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엔터 이렇게 잡는 거죠.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근데 이건 언제 쓰냐?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클릭으로 쓰시되 그렇게 했는데 출력했을 때 정확한 척도값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나 이럴 때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약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팁이죠. 해봤더니 잘 나오더라. 이렇게 포리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더라. 지금 이건 PDF이기 때문에 약간 여백은 안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측에 있는 요 스타트 엔드에 대한 XY 값, 스타트 엔드에 대한 XY 값 이런 거 용도 좀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자 다시 한번 그 공부방 블로그 주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교재 신청은 메일 주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마찬가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다양한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갖고 팁으로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